안녕하세요. 조대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본 강의의 프로그래밍 일반을 다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뭐 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듣고 오셨다면 이제 이 프로그래밍 일반 2번 문제를 풀 때 와,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혹시나 본 강을 듣지 않고 또 앞서 문제풀이를 많이 듣지 않고 이 강의를 바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겠어요. 자, 얼마나 문제가 쉬운지 또 가슴에 팍팍 와닿는지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자, 41번 문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독 순서는 우리가 고급 언어가 있으면 그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 또는 기계어로 번역을 하죠. 번역할 때 필요한 게 컴파일러죠.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걸로 인해서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링커를 시키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적재를 하죠. 로더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문제는 중위 표기식을 전위 표기로 바꾸라는 얘기는 전위는 앞전자니까 연산자를 앞으로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근데 물론 이 문제 우리 앞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괄호 안에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 이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괄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밑줄 친 이 부분에서 연산자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겠죠. 연산자가 이 마이너스니까 연산자를 앞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를 또 연산자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곱하기 A 마이너스 BC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됩니까? 자, 참고로, 자,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괄호가 없으면 A 곱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마이너스보다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위로 바꾸게 되면 곱하기를 앞으로 빼내고 A, B가 되고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C가 남았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C가 오는 거니까 만약에 괄호가 없었다면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다행히 가나다라 속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헷갈릴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몰라도 전이니까 연산자 앞으로 와야 되는데 연산자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너무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문자형 자료를 나타낼 때는 문자형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다 쓰지 않고 줄여서 CHAR로 쓰고요. 정수형을 나타낼 때는 정수형은 인테저인데 다 쓰지 않고 줄여서 int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수형 자료형을 나타낼 때는 int가 답이고요. 문자형 자료형을 나타낼 때는 캐릭터 CHAR이 답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44번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직접 실행되는 명령어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읽어서 이해하기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으로서 판독성을 향상시킨다. 프로그램 실행하고 무관하고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성문이라고 합니다. 커멘트라고 하고 C 언어에서 주성문을 쓸 때는 맨 앞쪽에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긋게 되면 IDE 프로그램에서 그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비주얼 그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실행하고는 상관없이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문을 우리가 주성문이라고 하죠. 45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안에 내재해 있는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다. 오류를 수정하는 거 버그를 수정하는 거니까 디버깅 2번이고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워낙 많이 설명드린 거니까. 자, 46번은 사실 이것도 몰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번역한다. 결국은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번역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46번 문제 가나다라를 보면 번역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컴파일러가 아니라 크로스 컴파일러라는 개념이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종에 맞게 맞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 그죠? 다른 기종에 맞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크로스 컴파일러다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되 이거는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언어에 사용되는 기억 클래스 우리가 많이 그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동 변수, 레지스트 변수, 정적 변수, 또 하나 있다면 외부 변수,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자, 기억 장치의 한 장소를 추상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수시로 값이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아시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49번. 자, 최근에 사용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이지마다 요거 두 개의 비트, 즉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사용된다면 NUR 기법이에요. 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다시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란 말 나오면 NUR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이제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LRU 기법은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거를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요거 LRU 기법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드린 겁니다. 받아서 적어 놓으세요. 최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 LRU 기법이에요. OPT라고 하는 것은 그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쓰지 않을 거, 그죠? 쓰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는 안 되고요. FIFO는 쉽죠? First in, first out이니까 먼저 들어온 녀석을 먼저 아웃풋 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FIFO 기법입니다. 49번이었고요. 50번. 자,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고급 언어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이고 상이한 기계에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 가능하고요. 쉽다는 얘기죠. C 언어, 코볼 등의 언어는 고급 언어에 해당되겠죠. 번역 과정 없이 실행한 거 아니죠. 고급 언어는 반드시 컴파일러 등을 통해서 저급 언어,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언어니까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51번. 지난번 문제풀이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제가 뭐 마네킹 모델 얘기하면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에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우리는 워킹셋 모델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52번.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출력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자열, 여기서는 스트링의 약자를 따서 %s라고 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 여러분 아시죠? x는 16진수, d는 데시멀의 10진수,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자열은 %s입니다. 자, 53번. 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식성이 뛰어나죠?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뉴머니 코드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한번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포인트에 의한 번지 연산 등 다양한 연산 기능을 가집니다. 자, 54번. HRLAN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경우 요 HRLAN은 우선 순위를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처음 보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계산하는 공식 하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공식이라고 해서 무슨 어려운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가 아니라 자, 뒤에 있는 서비스 시간 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 요게 우선순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A 작업은 1분의 5 플러스 1이 되니까, 그죠? 1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A 작업은 우선순위 공식에 의해서 우선순위 값이 6이 됩니다. A 작업은 6, 그죠? 그러니까 B 작업은 6분의 10 플러스 6이 되죠? 6분의 16이니까 2점 얼마만 나오겠죠? B 작업은 2점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 작업은 7분의 15 플러스 7, 7분의 15 플러스 7은 7분의 22 정도 되니까 3, 7, 20이라니까 3점 얼마가 되겠네요. 3점 얼마. 그죠? 뭐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큰 값 찾으면 되니까. D는 8분의 암산하지 마세요. 암산하다가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8분의 28은 8분의 20 플러스 8은 8분의 28이니까 3, 8, 24, 4, 8, 2, 30이니까 얘도 3점 얼마네요. 그죠? 제일 높은 건 뭐예요? 6이죠. 답은
A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쉽지 않습니까? HR는 이 공식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둔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끝까지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3점 얼마 얼마가 여러 개가 나오면 소수 이하 자리까지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딱 이렇게 쉽게 더 깊이 있게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게 나오니까 그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55번. 자,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요소는 반환 시간의 단축, 신뢰도의 향상, 처리 능력 향상이죠. 됩니까? 비용은 아닙니다. 56번. 어휘 분석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토큰이 생성된다. 본강에서 아주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휘 분석에서 발생되는 것은 토큰이다. 구문 분석에서 발생되는 것은 파스틀이다. 이거 야 본강에서 그 제가 강조했던 부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56, 57번 거저먹기네요. 그죠? 보너스 문제입니다. 어휘 분석, 토큰, 구문 분석, 파스트리. 그죠? 토, 구, 파 이렇게 외울까요?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58번. 자, 순서 제어 구조에서 묵시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묵시적의 반대로 명시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 고투문을 사용하는 방법,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식 계산, 요게 이제 묵시적이죠.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산 방식이 묵시적입니다. 묵시적. 나머지는 다 명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명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계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기계어니까 기계어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진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어서 실행 속도가 빠르겠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계어는 너무 어려워요. 각 기계마다 다 다르니까 또. 자, 모든 기계에 공통으로 사용돼 호환성이 높다. 아닙니다. 기계어는 모든 기계마다 그 언어를 좀 달리해서 사용돼야 돼요. 호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정답 4번. 자, 60번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C 언어에서 escape sequence는 이 역슬래시, 그 한글 키보드에는 원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역슬래시 N은 new 페이지가 new line이죠. new line입니다. new line, 새로운 줄. 그죠? R은 캐리지 리턴의 약자, B는 백스페이스, T는 탭의 약자입니다.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봤는데, 문제 풀이 시간이 지금 몇 분 걸렸어요. 지금 12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까 그 계산 문제, 뭐, 두 문제 정도를 제가 계산하는 시간을 뺐다 그러면 거의 10분 만에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쵸? 됩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일반은 너무너무 쉽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프로그래밍 일반이니까 만약에 본강과 앞서 강의를 듣지 않고 오셨다면 정말 어려운 거 손도 못 대는 문제일 수 있지만 본강이 충실하셨고 앞서 문제를 계속 풀어 오셨다면 이제는 3과목의 프로그래밍 일반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